상신고 3학년 영어 2 에피소드 11번째 시간. 저는 최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학이 확정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한두 반 정도만 온라인으로 이 수업 11번째 에피소드를 듣고 등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이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네요. 본인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 나름대로 행운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편안한 가운데 또 마스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단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5단원은 문단 속에 문장을 넣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인 글 읽기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주제 찾기나 이런 것과 주제 찾기 같은 것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단 속에 적절한 위치에 문장을 넣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상자 속에 있는 문장 먼저 보고서 뭔가를 추론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문장을 보고 글에 주어져 있는 상자 속에 있는 글 말고 첫 문장을 보고 이 내용이 이 글이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파악하고 또 추론을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주제가 어떤 것인지 또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다음에 상자 속에 들어있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서 이 글 이렇게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이 없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3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속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글 전체의 앞부분을 먼저 봅니다. For sea squid, sea squat라고 하는 것은 물 바다에 사는 스쿼트가 물을 이렇게 내뿜는 걸 스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쭉쭉 내뿜는 거를 스쿼트라고 하는데 바다에 사는데 물을 쭉쭉 내뿜는 동물. 여러분들 그 빨간 색깔 멍게 압니까? 이렇게 멍게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약간 물을 내뿜는 기관이 달려 있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그 바다에서는 모르겠고 육지로 나오면 막 물을 쭉쭉 내뿜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다에 사는데 물을 쭉쭉 내뿜는 친구 동물이라고 해서 아마 시스쿼트를 멍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뭐 sea pineapple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생긴 게 좀 위에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파인애플처럼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어쨌든 for sea squat 멍게에게 있어서는 two parts life cycle. 우리 life cycle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고 죽고까지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life cycle 생애 주기라고 하죠. 생애 주기. 그래서 근데 이 생애 주기가 이 two parts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생애 주기가 멍게의 provides a quite obvious advantage. 제공한다. provides 그죠? 제공을 하는데 뭐를 제공하냐면 꽤나 obvious 분명한 장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other sea squat 성인 스쿼트는 성인 멍게는 live 살기는 사는데 very nicely 아주 잘 산답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어떻게 가니까 여기에 접속사 as 또 생략된 주어 얼음멍게 그리고 동사 are까지 붙여서 해석을 이 보조장치를 넣어서 이 과거 분사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be attached 되니까 붙어서 어디에 붙었나요? to the
sea bottom, 바로 바다의 바닥에 붙어서. 그래서 요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없이 주어 없이 동사 다 생략하더라도 attach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만 봐도 어떤 의미가 떠오른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다 파악을 해서 바닥에 붙어서 성인 멍게는 아주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거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접속사, 주어, 동사 다 생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이 해석의 디딤돌을 찾아가지고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부드럽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또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all the food, 모든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은 they need네요. 그들이 필요한 이 모든 음식들은요 comes,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요건 또 현재 분사 구문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은 drifting, 흘러서, 드리프트가 떠다니다, 표류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drifting, 흘러서, 표류해서 to them, 그 어른 멍게에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in the ocean,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ocean current니까 우리 current 하면 해류죠. 해류, 바다의 흐름. 그래서 이 큰 대양의 해류를 타고서 흘러서 필요한 건 다 온다는 겁니다. 바닥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they never have to move,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멍게의 두 개의 삶을 분류를 했습니다. 생애 주기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바로 어른 멍게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른 멍게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부분이라고 했으면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린 멍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글의 구조상 어른 멍게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어린 멍게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구조상 어른 멍게를 먼저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여기가 첫 부분이니까요. 어른 멍게를 이야기를 했고, 어른 멍게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근데 이게 뭐가 있다고요?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죠?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막 먹을 게 오고 바닥에만 붙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멍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멍게의 생애 주기가 뭘로 나누어져 있다? two parts life cycle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현이 나왔죠.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은 어린 시절과 어른 시절을 비교한다면 보통 어린 시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른 시절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서 그 다음 올 내용을 추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상자 먼저 보시죠. 주어진 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n, 그런데, 그러나, 그때, 만약에 young sea squid,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의 예측이 딱 맞았죠. 어린 이 멍게가 immediately, 뭡니까? 즉시 settle down 하면 어디에 정착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디에 정착을 하다. 어디에? To the bottom, 이 바다의 바닥 부분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근데 정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착을 한다면 the sea squid, 이 멍게라고 하는 것의 컬러니는 이 군집, 함께 모여 사는, 거주하는 곳을 컬러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멍게 군집이 would soon, 이 여기서 삽입이고, 곧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so crowded, 근데 소댓 구문이네요. 바로 so crowded that they would have to grow on top of each other. 자라기는 자라는데 너무 뭐해서, 혼잡해서 너무너무 붐벼서 어떻게 자라야 된다? 자라기는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on the top of each other.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랄 곳이 없으니까 비좁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개체가 이런 식으로 멍게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 멍게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꾸 위로 간다는 거죠. 서로의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형태로 서로의 each other의 top 위쪽으로 자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왜?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으로 얘네들이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immediately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해저의 바닥에 이렇게 정착을 해버리면, 근데 이거 뭐랑 반대되는 내용이냐면 아까 어른 멍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른 멍게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딱 머물러 가지고 안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나오니까 저절로 해류를 타고 떠내려오니까 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 방금 읽었던 두 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멍게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멍게의 삶이 두 개의 부분, 바로 adult와 어린, 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른 멍게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이 뭘로 다가온다? 장점이 된다. 안 움직여도 해류를 타고 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될 상자 속 단락은 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 멍게가 바로 정착, 즉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로 선택한다면 너무 혼잡해진다. 이거는 단점이죠. 이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어른의 멍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장점인데 어린 멍게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이어지려면은 아마 전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실제로는 그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가정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어린 멍게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은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어린 시절과 어른 시절을 비교하면 보통 글의 구조가 어때요? 어린 시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른 시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어른 시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릴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 부분부터 보면서 이 어린 시절의 도입부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adults, 어른 멍겐지 아니면 이형 멍겐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They have even solved, 심지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Problem of getting together,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to mate, 함께 돼야 되는 문제가 뭘까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기서는 of가 about 의미, 뭐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te 하기 위해서. 우리 mate가 친구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되면 짝짓기가 동물 간에 사용이 되면 짝짓기가 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by 뭐함으로써 shooting their sperms and eggs out of into the water, 물 속에다가 그들의 sperm은 우리가 정자고 eggs는 난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물 속에다가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슛하면 우리 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출함으로써 짝짓기 위한 어떤 모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뭡니까? 수컷과 암컷이 만나야 짝짓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각자 서로 딱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짝짓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해결했다.
뭐 하면서 움직여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뭐만 물속에다가 정자와 난자를 배출함으로써 그냥 떠다니다가 저절로 수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움직이는 어린 멍게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른 멍게겠습니까?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어른 멍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주어져 있는 글과 이어지기 때문에 1번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덜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어린 멍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요거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디에 속한다? 장점 2에 속한다. 장점 1은 뭐였습니까? 장점 1은 가만히 있어도 해류에 먹을 것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어지면서 심지어 어떤 것도 짝짓기의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멍게는 자웅동체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런 문제가 생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There would not be 그러니까 없을 거다 enough food 뭐에 충분한 음식이 없을 거다 뭐 하기에 to feed 하면 누군가를 먹이는 거죠. 누구를 먹여요? huge crowd 하면 집단이 되겠네요. 이런 멍게의 이 큰 집단을 먹이는데 충분한 뭐가 없다? 음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뭐 해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콤마 오고 과거 분사 형태가 왔으니까 과거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잼은 jam into 하면 뭔가를 채워 넣다. 뭔가를 잡아 넣는 것을 우리가 jam into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 이 모든 것들이 뭐 되어 있어서 꽉 들어차 있어서 작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이 모든 멍게들이 all jammed 뭐 돼서 꽉 들어차 있어서 이 멍게라고 하는 것에 큰 무리를 먹이는 데는 충분한 음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여 삶으로써 모여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방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어른 멍게는 안 움직여도 괜찮아. 왜? 장점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여 살면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그것도 없이 아무런 중간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이 2번 자리가 아까 상자에 들어가 있는 멍게가 만약에 각각 흩어져 있으면 바로 모여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여기 이번에 나오고 나서야 그 다음 부분에 큰 집단을 먹이기에는 충분한 음식이 없다.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제 2번 자리가 이제 young sea squat 어린 멍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번 이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 살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3번도 보면 so instead 그래서 대신에 the tadpole-like swimming larvae of the sea squats do not settle down immediately.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대신에 뭐뭐 하기보다는 tadpole 하면 올챙이거든요. 근데 여기 like가 왔으니까 올챙이 같이 수영하는 larvae 하면 우리 라바 알아요? 라바 유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 상태. 근데 요거의 복수 형태가 larvae 또는 라바가 단수, larvae가 복수가 되겠네요. 또는 larvae라고도 있습니다. larvae라고도 읽고 larvae라고 읽는데 이것은 라바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유충, 어린 상태, 어떤 동물의 어린 상태를 이제 우리가 larvae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올챙이 같이 수영하는 유충들의 형태, 누구의? of the sea squat, 바로 멍게의 이런 형태가 do not settle down immediately, 즉시 뭐하지 않는 이유?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뭐에 정착 안 합니까? 다 모여 있으면 그 군집들을 다 먹고 그 군집들이 다 먹고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착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뭐 한다? 정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They swim. 그래서 이 라비 이 뭡니까? 멍게의 이 유충이 swim 수영을 하고 우리 드리프트는 했죠. 둥둥 떠다니는 거. With the ocean current 바로 해류에 떠다니게 되는 것이고 by the time 어떤 때에 they are ready to change 뭘로 바뀌어요? 어른으로 바뀔 때가 돼서야 그리고 take up a place on the ocean button 뭐 할 때 take up 하면 뭔가를 차지하다 시간을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군요. 여기서는 place니까 장소를 차지하다 on the ocean bottom 해저에 바다의 바닥에 해저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면 they have been scattered over the wide area. 그들은 have been scattered 이미 뭐 되어 있어요? scatter가 흩트리다인데 수동태니까 BPP니까 수동태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럴 때 이미 성인이 되려고 변화를 하고 또 장소를 해저 바닥에 딱 차지해야 할 때쯤이면 이미 이런 유충들이 다 물에 이렇게 다 떠다니고 다니다가 이미 다 흩어져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멍게의 주제는 멍게의 이분화된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이고 뭐를 먼저 이야기했다? 어른을 먼저 이야기해줬다. 어른 멍게는 움직이지 않는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온다든지 생식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고 그런데 이 이동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도입하고 있는 이 2번 부분이 이제 어린 멍게의 도입부가 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밀집하면 먹이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결책은 올챙이처럼 떠다니는 유충이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어른 멍게가 되기 전에 이미 다 뭐 되어 있다? 흩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가 있겠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의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후광 효과가 뭔지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 할로 이펙트가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적어 놓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와 이해할 수 없는 자만 있을 뿐이죠.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릅니다. 먼저 할로 이펙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후광입니다. 후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의 뒤에 뭔가 후광이니까 뒤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 뭔가 뒤에 백그라운드 뒤에가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causes 유발한다. 뭔가가 one trait about a person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a person 한 사람에 대한 어떤 one trait 하나의 특성이 어떻게 하도록 to color your attitude 너의 태도와 너의 인식에 컬러하게 만든다 일으킨다 그죠? 근데 컬러가 뭘까요? 컬러는 원래 색깔이잖아요 색 그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색칠하다가 되겠네요. 그럼 어디에 너의 태도와 너의 인식에 뭐를 한다? 컬러, 색깔을 칠한다니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할로 이펙트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한 가지 특성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되게 미인이신 거예요. 이렇게 미인이신데 그럼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나의 특성이 뭐를 일으킨다고요? 당신의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은 또 뭐에 대한 거냐면 all her other trait 그녀가 여성이었군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에 대한 너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사람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능력, 그냥 일반적인 능력,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특성 하나 때문에 이게 지적으로 이 사람이 지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내리는데 누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요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의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장으로서 읽어보고 특성을 그 주어진 상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상자입니다. So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설명했군요. 만약에 you are be bowled over 자 우리 bowled over 하면 누구에게 영향을 인상을 주다인데 여기서는 be bowled over니까 뭐뭐에 의해서 by에 의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다 놀랬다. 근데 네가 놀란다면이 되겠네요. 뭐에 의해서 따뜻함과 그죠? warmth니까 kindness 뭡니까? 친절함이네요. 친절함에 의해서 누구의 coworker 동료죠, 동료. In your first week at a new job. 새로 직장을 찾으러 갔는데 첫 번째 주에 동료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따뜻함과 친절함에 네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다면 됐죠? 그러면 you will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let 사역동사입니다. 그로 하여금 get away with 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get away 하면 모면하게 하다, 넘어가게 하다거든요. 그럼 뭔가 host of obnoxious 하니까 obnoxious 하면 뭔가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쾌한, 기분 나쁜 행동들. 그게 나중에일 수도 있고 maybe even for years.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행동을 하긴 하는데 뭔가 다수의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불쾌한 행동을 하더라도 뭐 해준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상이 깊이 있게 새겨지면 그죠? 그 사람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불쾌한 행동, obnoxious behavior를 하더라도 그것을 모면하도록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깊은 인상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할로 효과랑 유사하죠. 할로 효과에 대한 뭡니까? 예시가 되겠네요. 후광 효과에 대한 예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읽었고요. 자, even stranger, 훨씬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the more noticeable the aspect is when you form your first impression, the more 형용사 it becomes to change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요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거 모르면 부끄러워요. 이 문장 구조가 왜 이래? 라고 하면 심각한 겁니다. the more 주어 동사 원래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요겁니다. 요거 뭡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거는 문법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비교급 형용사 그죠? 비교급이니까 more 비교급. 자, 더 많이 noticeable, 더 뚜렷하게도. 근데 뭐가 the aspect is 그런 측면이 더 뚜렷하면 할수록 어떨 때 when you form your first impression 너가 뭐 할 때 새로운 first impression이니까 첫 인상이네요. 그죠? 너의 첫 인상을 네가 형성을 할 때 그러한 측면이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the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집니다. 뭐 하는 것이 to becomes to change your attitude about that aspect. 그러한 측면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 와중에 이거는 가짜 주어네요. 그죠? 뭐 된다? 더 바꾸는 것이 to change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뭐하다?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그죠? 원래는 문장 구조가 원래는 이 the aspect is more noticeable 이것도 원래 밑에 것도 문장 구조가 it becomes difficult to change your attitude 이렇게 문장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비교급이 앞에 오고 비교급이 다 형용사를 끼고 있죠. 형용사의 표현이니까 더 비교급 즉 이 비교급 안에 형용사도 포함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비교급 안에 형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해석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후광 효과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 이어졌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처음 첫인상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뚜렷할수록 더 강력하게 너에게 다가올수록 더 그런 측면을 바꾸기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로우 효과는 이런 거고 훨씬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강할수록 첫인상이 강할수록 그걸 바꾸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방금 우리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거 읽었는데 뭐 읽었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첫 직장에 갔는데 첫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굉장히 당신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준다면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그게 몇 년이 흘러도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의 강한 첫인상이 다른 행동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 2번이 이거 바로 다음에 강력한 예시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이 2번 이후의 내용이 빈칸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진짜 선생님이 추론한 2번이 답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후입니다. If the first year of the relationship is deeply fulfilling and life-altering, 그래서 이런 관계의 첫 번째 해가 is deeply 아주 깊게 자 fulfill하면 만족시키다인데 가득 fulfill이니까 가득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주는 또는 성취감을 주고 and life-altering 이 alter가 우리 바꾸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life alter니까 삶을 바꾸는 그런 그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it can take a long time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to notice 알아채는데 그게 뭐인지 if things turn sour later 여기서는 turn sour니까 어떤 것이 나중에 뭐가 바뀌는지 turn sour니까 바뀌기는 바뀌는데 sour 혹시 sour 하면 뭔지 알아요? 이게 상한 또는 신맛이 나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어떤 망한 상태로 가는지를 알아채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이 어떤 상한 상태로 turn sour, go sour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중에 상한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다, turn이니까 그런 것으로 변할지를 알아채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첫 해가 너무 인상이 깊으면 나중에 그 관계가 그죠? 망하는 것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여기서는 어떤 것이 맛이 가다니까 요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것이 맛이 가다, 신맛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어떤 뭐랄까 상황이 틀어지는 거죠. 상황이 틀어지다. 그래서 if things turn sour later니까 이것이 상황에 우리 if는 여기서 뭐뭐 한지를입니다. 뭐뭐 한지를. 그래서 어떤 상황이 틀어졌는지를 notice 알아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첫 해에 굉장히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나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한번 들면 그죠? 어떤 if things turn sour later 그래서 어떤 것이 상황이 turn sour later 나중에 상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틀어지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알아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2번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유도 보겠습니다. If you like specific aspects of an individual,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specific aspects, 특정한 측면을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the halo effect, 그래서 이런 하나의 후광 효과가 causes, 일으킨다. 어떤 것을? 그런 positive appraisal한 평가라고 합니다. 아시면 좋겠어요. appraisal, 평가.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뭐 하도록 합니까? cause A to B라고 했습니다. A가 B 하도록 cause,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spread 하면 멀리 퍼지는 거죠. 어디로 퍼진다? 다른 measurement, 다른 측정, 평가에 미치고 또 뭐를 한다? resist attack 하도록 만든다. 어떤 바깥에서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뭐한다? resist, 저항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외부에서의 공격에 저항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할로우 효과의 이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에 beautiful people seem more intelligent.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더 intelligent, 똑똑해 보이고 strong people, 힘이 센 사람은 더 nobler, 고귀해 보이고 또 friendly people seem more trustworthy. 좀 더 이 친절한 사람은 좀 더 이 trustworthy, 왠지 신뢰할 만하고 so on, 기타 등등 그런 것입니다. When they fall short, 우리 fall short 하면 뭔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보여줬을 때 you, 너는 용서하게 될 거고 depend, 지켜줄 겁니다. 근데 그것이 sometimes 어떤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후광 효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어떤 사람의 특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특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게 후광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한번 들어오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기 2번 부분이 정답이 되겠고, 그 이후에도 어떤 하나의 측면을 좋아하면 다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예시가 또 나왔었죠. 뭐 아름다운 사람이면 좀 더 똑똑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예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1페이지 4번 문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학교에서 오프라인 정식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